오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룰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향후에 이 스몰 RNA에 대한 이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오늘의 강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뭐냐? 이 마이크로 RNA를 어떻게 이름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자라고 하는 룰 또는 가이드라인이니까 가이드라인이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중에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자라고 과학계에서 정한 것이니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 그리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경은 이게 이제 이 오늘 배워야 될 이제 논문입니다. 마이크로 RNA의 애노테이션에 대한 이제 유니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예컨대 이분 기억나시죠? 빅터 앰브로스. 이분은 우리가 1993년 셀 페이퍼에서도 나왔던 분, 그 리하고 같이 했던 분, 그분이고, 2001년에 다시 우리가 이제 사이언스 논문을 배우면서 그때도 다시 등장하셨던 분인데, 이분 그리고 뭐 보니 바텔, 데이빗 바텔, 그다음에 제임스 캐링턴, 이분은 제가 이제 2007년에 그 연구년 갔을 때 저분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년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스몰 RNA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제 지식을 많이 이제 배우고 왔는데, 그분이라든가 기드온 드레이퍼스, 이분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김빈내리 교수님의 이제 지도 교수님 되시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분야의 그 스몰 RNA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이크로 RNA에 대한 명명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마이크로 RNA가 어떤 특정 종에만 있지 않았죠. 다양한 종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주 국지적으로, 국지가 아니라 어떤 그 일부의 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굳이 저렇게 복잡한 명명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다양한 종에서 좀 더 진화를 했던 덜 했던 다양한 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명명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애를 먹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붙였어. 예를 들어 C. 엘레강스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강희가 이제 마이크로 RNA 어떤 하나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해서 1번이라고 붙였어요. 오케이? 그런데 오늘 이제 의준이가 며칠 뒤에 또 연구를 했어. 그래서 뭐 프로그에서 마이크로 RNA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거 내가 프로그에서 처음 발견했으니까 얘도 1번이야. 1번이라고 붙였어. 단비가 예를 들어서 뭐 라이스에서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1번이다. 처음으로 발견했으니까 1번이다. 이렇게 이제 만약 붙였다면,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붙였다면, 자, 번호는 똑같은데 이제 이러한 그 잘못된 표기라기보다는 잘못된 그 시스템이 정립되기 전에 이렇게 막 같은 번호를 남발해서 붙여놓게 되면 마이크로 RNA 1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떠한 마이크로 RNA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그리고 unorganized 되기 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마이크로RNA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종에 있고 사실 개수도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중구난방 네이밍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정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이제 룰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 종마다 막 번호를 이렇게 막 자기들 멋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미르 베이스인데, 이곳에서 각 과학자들이 발견한 마이크로RNA를, 그 정보를 저쪽에 서미션을 해요. 보내서 그곳에서 나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 마이크로RNA라고 하는 기준을 통과하려면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냐,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번호가 나오잖아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강의가 요만큼 자기가 5개 마이크로RNA를 찾아서 등록을 했고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심사하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강의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의준이가 또 서미션을 했어, 보냈어. 그래서 의준이가 받은 것은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받게 돼요. 따라서 마이크로RNA 1번은 어떤 특정한 종에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도 1번 있고 저기도 1번 있고 저기도 1번, 그게 아니에요. 플랜트도 1번, 뭐 C. 엘레강스도 1번, 프로그에도 1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1번부터 155번까지는 휴먼 마이크로RNA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155번까지는. 그 다음에 156번부터 제가 좀 숫자를, 이 뒤에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300 몇 번까지인가? 여기까지는 아라비덥시스 마이크로RNA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자, 1번은 누가 마이크로RNA 1번이다 그러면 그것은 휴먼에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휴먼에서 발견된 마이크로RNA가 있고 그거랑 거의 똑같은 서열이 이제 뭐 프로그에서도 발견이 되고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원숭이에서도 발견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번호를 그렇게 완전히 달리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휴먼에서 발견된 거에 약간 격까지 친 것들은 호모, 뭐 사피엔스, 마이크로RNA 1번 이렇게 붙이고, 뭐 쥐에서 발견된 것은 뭐 마이크로RNA 1번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중구난방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번호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는 (1번) 익스프레션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이제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뭐 거의 따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A를 봅시다. 발현에는 이제 A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약 22 뉴클레오타이드의 RNA 트랜스크립트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22 뉴클레오타이드의 RNA를 이제 혼성화 반응을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혼성화 반응은 이제 size fractionated RNA sample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샘플, 특정한 사이즈만 골라내서 그 프랙션만, 그 구획만 골라낸 것. 예를 들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탈 RNA를 써도 혼성화가 되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한 100 뉴클레오타이드짜리 이하의 RNA만 따로 뽑아내면 훨씬 그 마이크로 RNA를 디텍션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특정한 그 사이즈의 RNA를 모은 size fractionated한 한 RNA에서 이 22 뉴클레오타이드의 RNA 트랜스크립트를 hybridization, 혼성화 반응을 통해서 검출을 할 수 있는가? 검출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의 카테고리입니다. 문제 없죠? 혼성화 반응을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는가? B번은 라이브러리에서 cDNA 라이브러리에서 그 22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를 동정해낼 수 있는가? cDNA 라이브러리에서 디텍션을 해낼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 RNA는 전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처음에 전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mRNA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얘를 cDNA로 컨버전을 한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라이브러리 안에도 그 22NT짜리 시퀀스가 있는가? 그래서 22NT짜리의 시퀀스가 있다면, 이 22 뉴클레오타이드의 RNA가 이 라이브러리에 있다면 그 22NT짜리의 시퀀스는 지노믹 시퀀스랑 퍼펙트하게 맞아야 된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RNA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서부터, 지놈에서부터 트랜스크립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낸 22NT짜리가 자기 지놈에서부터 비롯됐다면 그 지놈에 똑같은 시퀀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 지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mRNA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이 조그만 22NT짜리가 만들어졌다면 이 22NT짜리의 시퀀스가 지놈상의 어딘가에는 자기랑 똑같은 시퀀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 지놈상에 지노믹 시퀀스에 정확하게 매치되는 게 있는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RNA하고 우리가 잠깐 곁다리로 배웠던 게 뭐가 있습니까? siRNA가 있죠. 두 개가 매우 비슷해요. 근데 두 개의 메커니즘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혹시 누군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siRNA는 뇌를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오케이. 자기 오케이. 잘했어요. siRNA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게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마이크로 RNA는 거의 전적으로 자기 거예요. 자기 지놈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프로세싱의 뒤쪽으로 갈수록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마이크로 RNA는 하고 siRNA는 얘가 이제 끝에 가서 이 20이나 21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그 RNA 듀플렉스를 만들 때 여기까지 내려가면 한 요 정도까지는 상당히 둘이 비슷해요. 이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한데 처음 과정이 좀 달라요. 다른데 얘는 자신의 지놈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siRNA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주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B번 카테고리에 우리가 한정시켜서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 RNA이려면 자기의 지놈에 똑같이 맞는 시퀀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지 않으면 22NT짜리 시퀀스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이크로 RNA가 아니라 siRNA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놈과 100% 매치되는 시퀀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마이크로 RNA하고 siRNA하고 그 차이점이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부각시켜 볼 수 있는데 저번에 그 siRNA의 그 논문의 끝쪽에 가면서 우리가 어떤 엔자임의 존재를 제시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뭐였습니까? 어떤 효소가 있었는데 어떤 효소였어요? 네 글자. RD, RP. RD, RP는 뭐였습니까? RD, RP는 RNA에 디펜던트한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의 관점하고 이 마이크로 RNA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또 하나의 차이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로 RNA는 듀플렉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고 그랬냐면 트랜스크립트가 먼저 만들어져서 이 mRNA가 만들어져서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둘 사이에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 인버티드 리핏이 있어서 걔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뭐가 만들어집니까? 헤어핀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뭐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의 헤어핀이 만들어지는데 이 듀플렉스 부분은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비롯되는데 siRNA의 듀플렉스는 mRNA가 만들어지고 얘가 폴드백으로 이렇게 헤어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RNA 디펜던트한 RNA 중합 효소가 이렇게 합성을 해 나가면 이제 얘는 RNA의 더블 스트랜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기의 싱글 스트랜드 한 가닥이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인버티드 리핏 때문에 헤어핀을 만들어서 요 가운데에 RNA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졌지만 siRNA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트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RDRP의 액션을 통해서 반대편 스트랜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작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이렇게 톡톡톡톡 잘라져서 요런 쪼가리들 약 1에서 22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되는 RNA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져요. 더블 스트랜드 아니고 듀플렉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이크로RNA하고 siRNA의 차이 중에 하나는 얘는 자기의 지놈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얘도 자기의 지놈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얘는 mRNA가 만들어져요. 얘도 mRNA가 만들어져. 여기까지 똑같아. 둘 다 mRNA가 만들어져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져서 얘는 마이크로RNA는 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인버티드 리핏 때문에 지가 스스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요. 얘는 RDRP RNA 디펜던트한 RNA 폴리머레이즈를 통해서 반대편 스트랜드의 RNA를 합성을 해요. 그러면 자, 요 구조가 이제 차이가 나죠. 여기가 엄청 차이가 나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요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이렇게 한정해서 보고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얘는 RNA 듀플렉스이고요. 여기도 RNA 듀플렉스예요. 근데 RNA 듀플렉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이크로RNA는 싱글 스트랜드 RNA가 지가 스스로 이렇게 헤어핀을 만들었고 siRNA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트랜스액팅 siRNA의 경우를 보면 싱글 스트랜드로 간 다음에 반대편으로 RNA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더블 스트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톡톡톡톡 잘라질 텐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RNA 듀플렉스 형태로 나가고 얘도 톡톡 잘라지게 되면 이러한 RNA 듀플렉스 이것도 이런 RNA 듀플렉스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부터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가요. RNA 듀플렉스가 있으면 마이크로 RNA의 경우에는 이 이름을 붙이는 게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어떤 하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이크로 RNA 반대편 거를 마이크로 RNA 스타라고 그랬으니까 이 에스터리스크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타겟에 가서 붙는 액션을 하는 것은 마이크로 RNA이고요. 이 둘 중에 만약 이쪽 거다면 이 반대쪽 거는 이제 안 쓰는 거거든요. 이게 분해돼서 없어질 거야. 얘를 마이크로 RNA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서 스타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헤어핀 구조는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가 잘리고요. 예? 밑에가 잘리고 위에도 잘려요. 그러면 이제 듀플렉스가 만들어졌죠. 이 듀플렉스가 핵 밖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타겟에 가서 붙을 거예요. 타겟에 가서 붙는 녀석을 마이크로 RNA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이놈이라면 붙지 않는 이놈 그러니까 반대편 스트랜드는 우리가 마이크로 RNA 에스터리스크 표시를 해서 스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구조물 이 구조물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마이크로 RNA 콜론 마이크로 RNA 스타라고 표시를 해요. 이게 이 듀플렉스의 정확한 이제 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스타에 해당하는 거는 쓰지 않는 거죠.
이제 핵 밖으로 나가서 타겟에 붙기 전에, 진짜 마이크로RNA에 가서 타겟에 붙기 전에 그 반대편 스트랜드 쪽을, 이 스타 쪽을 이제 제거를 해낼 거예요. 그러면 요놈 하나만 남겠죠? 자, 얘기가 이제 잠깐 삥 돌아왔어요. siRNA를 잠깐 언급하면서 얘기가 돌아왔는데, B번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RNA는 거의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자신의 지놈에서 만들어져요. 자신의 지놈에서 만들어지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RNA로부터 만들어진 cDNA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마이크로RNA 시퀀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안 돼. 그 시퀀스가 똑같은 시퀀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B번의 경우는 그 22 뉴클레오타이드의 시퀀스가 cDNA 라이브러리에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시퀀스는 지노믹 DNA 시퀀스하고 100%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지놈으로부터 비롯되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익스프레션 말고, 자, 익스프레션은 두 개를 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22NT짜리의 시퀀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cDNA 라이브러리에 있어야 되고 지노믹 DNA하고 매치가 돼야 돼요. cDNA 라이브러리에 발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노믹 시퀀스하고 100% 맞아야 됩니다. 이 익스프레션 기준이 있고,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이제는 바이오제네시스. 바이오제네시스의 기준을 보면, 자, C번을 읽어볼까요? Prediction of a potential food bed preconference structure that contains the 22 nucleotide microRNA sequence within one arm of the hairpin. 오케이, 잘했어요. 우리가 훌륭한 읽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읽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죠? 자, 22NT짜리는 최종 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우리의 맨 마지막에 산물을 보는 건데, 그 산물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22NT짜리를 발견을 했고, 그것이 지노믹 DNA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방금 배운 두 가지의 카테고리인데, 크라이테리아인데, 그러면 그 22NT짜리가 이 mRNA에서 무조건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되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 22NT짜리는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폴드백, 즉 헤어핀 안에 있어야 돼요. 헤어핀 중에서도 한쪽 arm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계속 이 inverted repeat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것 때문에 헤어핀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헤어핀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동그라미? 룹? 밑에 거? 스템인데, 마이크로RNA가 만약 그 22NT짜리가 요렇게 있다, 또는 요렇게 존재한다, 또는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기준을 정한 거예요. 애매한데 이렇게 딱 기준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이게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정한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 RNA는 폴드백 스트럭처 안에 있어야 되고, 폴드백 스트럭처 안에 있되 한쪽 arm에 특히 스템 쪽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안 좋은 얘들이고,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든지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제대로 된 마이크로 RNA는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RNA에서 여기서 이 22NT짜리의 조그만 RNA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얘를 이러한 폴드백 스트럭처를 그렸을 때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던 요것들처럼 이렇게 엉뚱한 데에 이렇게 가서 붙어있다기보다는 엉뚱한 데에 위치하고 있으면 걔네는 마이크로 RNA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되든지 요렇게 되든지, 그러니까 요 한쪽 arm의 이쪽에 있든지 아니면 요쪽에 있든지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거, 요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반 화학이나 유기화학에는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뉴클릭 애시드의 구조가 있고, 걔네가 가장 낮은 프리 에너지를 가지려면, 즉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어떤 이제 스트럭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NA의 구조를 이제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는 프리 에너지가 높고, 즉 좀 더 불안정해 보이는 구조가 있고, 프리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더 안정한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안정한 구조로 만들었을 때의 헤어핀 구조에서 거기서 한쪽 arm에 22NT짜리가 로케이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반대편에 있던. 자, 그래서 헤어핀은 lowest free energy, 그러니까 자유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하다는 얘기인데, 안정한 스트럭처의 헤어핀에서 이쪽 arm이든지 아니면 이쪽 arm이든지 그쪽 한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헤어핀이 적어도 16개의 22개 중에 처음 16개, 적어도 16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헤어핀이 적어도 16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RNA 구조를 이렇게 2차원적인 구조를 그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C, C, G, A, 근데 여기는 G, G, C, U, 여기까지는 잘 맞잖아요. 헤어핀이 스템이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C, U, G, U, 여기 이제 두 개 안 맞죠? 안 맞는데 여기에 A, U가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개는 잘 맞고 두 개 안 맞고 하나 잘 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커다란 벌지가 아니고 룹이 있다고 쳐봅시다. 룹이 있을 때 두 개의 미스매치가 있고, 미스매치가 생기면은 이 그러니까 듀플렉스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벌어지거든요. 잘 안 맞으니까.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벌지라고 부르는데, 벌지.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들은 이렇게 스템을 잘 갖고 있고요. 안 맞는 거는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부풀어 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벌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위쪽에 룹이 이렇게 잘 안 맞는 룹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 AU 레지두가 실제로 페어링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벌어져서 이러한 룹을 만들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여기 딱 하나 맞았다. 두 개 맞을 수도 있겠지. 하나, 두 개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페어링을 하는 게 그게 더 안정한 구조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벌지를 만드는 것이, 룹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안정한 구조인지. 누가 한번 프리딕션 해볼래? 얘기하기 어렵겠죠. 저는 아주 얘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RNA를, 그러니까 구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 구조를 하는 자체는 매우 어렵거든요. 구조를 결정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RNA의 2차 구조 프리딕션 소프트웨어를 써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형태로 있고 위에 룹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룹이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러나 이 형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부터 룹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간 그 여유를 둬서 22NT 중에 적어도 처음 16개는 이 스템 쪽에 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이런 형태는 아예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요렇게 있다가 약간 이렇게 삐져나간 거, 요 정도까지는 봐주자. 이게 만약 적어도 16개 이상이 스템 쪽에 가 있고 약간 이렇게 삐져나간 거 정도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카테고리는 여기에 룹에 관한 겁니다. 룹가 너무 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RNA 구조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스템이 100% 맞지 않거든요. 스템 안에서 100% 딱 맞는 마이크로 RNA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핸드아웃을 보면은 한 트랜스크립트에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RNA 만들어진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만 만들어지지만 어떤 거는 막 이렇게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것도 기억나죠? 그 시퀀스를 한번 봐보면 스템에서 100% 맞지를 않아요. 이 안에서도 조금씩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벌지가, 아주 작은 벌지들이 생겨요. 이렇게 조금씩 벌지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인위적으로는 이 룹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제로 소프트웨어를 막 돌리면 이렇게 생긴 룹도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한 베이스 매치되고, 여기 두 베이스 매치되고, 한 베이스 매치되고, 두 베이스 매치되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 어거지로 만들면.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유에너지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겠죠? 아닌데,
그래서 이 인터널 루비 사이즈가 이제 중요한데 억지로 이렇게 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그 RNA 구조를 프리딕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mfold 같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이 인터널 루비 너무 커도 안 되겠다. 무지막지하게 커도 안 되겠다. 애니멀 마이크로RNA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60에서 8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의 폴드백 프리커서를 갖고 있는데 플랜트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이즈가 조금 더 다양해서 애니멀은 요 폴드백이 한 60에서 80이니까 여기 스템을 20씩 잡으면 계산하기 편하게 20씩 잡으면 스템에서 40 썼죠. 그러니까 루비 한 20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루비 별로 크지 않은 그러한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플랜트의 마이크로RNA는 이 루비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20에서 80에 해당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백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할 만큼 이렇게 루비 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변화무쌍하다. 변이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멀은 60에서 80 뉴클레오타이드의 이런 폴드백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플랜트는 조금 더 베리어블 하고요. 사이즈의 변이가 좀 더 크고 어떤 경우에는 수백 뉴클레오타이드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RNA는 플랜트에서도 발견되고 애니멀에서도 발견되고 또 비슷한 서열들이 여러 다양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마이크로RNA라면 다양한 종에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일로제네틱하게 봤을 때 여러 근연 종들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시퀀스뿐만 아니라 걔네들의 2차 구조 자체도 잘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RNA 시퀀스뿐만 아니라 그 시퀀스가 갖는 2차적인 구조도 서로 근연종에서 잘 보존이 돼야 된다. 실제로 이제는 이 마이크로RNA를 이제 에볼루션을 보면은요. 에볼루션을 보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이크로RNA의 그 생성의 가설 중에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RNA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로부터 생겼는가,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로부터 생겼는가, 뭐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패소제네스부터 생겼는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많은 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인버티드 리핏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겼을 것이다라는 게 현재로는 뭐 그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러한 헤어핀을 그릴 때 이 헤어핀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이 short inverted repeat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inverted repeat이 우연찮게 가까이 있으면 걔가 이렇게 폴드백을 만들고 걔 때문에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RNA의 기원이고 우리가 여러 종의 마이크로RNA를 시퀀싱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딥 시퀀싱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 시퀀싱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네? 딥 시퀀싱. 현민아 배웠냐? 잘 모르겠어? 딥 시퀀싱은 제가 그 1에서는 이제 강의를 아주 잠깐 했는데, 딥 시퀀싱은 딥이 뭐냐? 깊은 거지. 심도가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아주 해상도가 높게 아주 작은 양이 존재하더라도 그걸 시퀀싱을 할 정도의 하이 트루풋, 그 다음에 그 적은 양의 시퀀스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 1 배운 친구들은 우리가 했지, 이거. 기억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루미나 시퀀싱. 혜지가 한번 설명해 볼래? 야, 1 배운 친구 중에서 이 일루미나 시퀀싱에 대해서 배웠잖아, 경훈이 너도. 그 방법을 모른다고 치자. 그럼 용도는 어디다 쓰는 거냐? 에이씨. 다 허당이야, 이거 허당. 이건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돼, 이거. 몇 분 남았니? 10분 남았어? 그럼 이거를 얘기할 시간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럼 간단하게 얘 목적만 얘기하자. 아주 작은 양이 존재를 하는데, 걔를 대량으로, 그리고 빨리, 적은 양도 검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센시티비티가 올라갔어, 지금, 시퀀싱 방법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일루미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시퀀싱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그 454 시퀀싱 방법의 개량 버전인데, 뭐 이건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 필요가 없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딥 시퀀싱은 적은 양, 아주 작은 양이 있어도 그거를 빨리 많은 양을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종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종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마이크로 RNA는 어떤 것은 잘 컨서브드가 되어 있고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반면, 또 어떤 것은 특정한 종에서만 있더라.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컨서브드 되어 있는 것은 공통 조상에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이게 이제 이 진화적으로 분지를 한 다른 종에서도 다 발견이 되지만, 이쪽에서만 발견이 됐다. 한쪽에서만 발견이 됐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새롭게 evolving 하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양한 마이크로 RNA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이크로 RNA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지금 클래스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근친종이라고 봅시다. 그 전에 이제 한 몇백만 년 전에는 공통의 조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있었던 마이크로 RNA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요 종에는 있고 이 종에는 없다. 그러면 이 종에 있는 게 최근에 그 마이크로 RNA를 evolve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거야, 걔는. 그럼 여기에 놓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 종이 또 진화를 해가면서 자기의 마이크로 RNA를 새롭게 evolving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종에 있는 마이크로 RNA들을 시퀀스 조사해 보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 어떤 거는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어떤 거는 없어지고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 RNA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던 거는 이게 진화를 해서 이렇게 갈라져도 다 여러 종에 있지만 어떤 거는 여기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거는 이 종에서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이게 단순히 화살표를 4개 그렸지만 실제로 요게도 이렇게 근연 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연 종들이 있으면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새롭게 이볼빙한 마이크로 RNA라면 요 그룹에서는 발견이 되고 요 그룹에서는 발견이 안 되는 그런 마이크로 RNA들도 있어요. 어쨌든 진화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 RNA 시퀀스가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구조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요거 2번 중요합니다. 바이오제네시스에서 2번. 2번은 오늘은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이제 실제로 바이오제네시스를 할 때 배워야 될 것인데요. 다이서가 줄어들게 되면 프라이머리나 프리커서가 많아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요 폴드백에서 요 마이크로 RNA 그리고 마이크로 RNA 스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잘려져야 되겠지? 예? 이렇게 톡톡 잘려져야 돼요. 플랜트의 경우에는 이 자르는 거를 둘 다 DCL1이라고 하는 것이 자르고요. 애니멀은 이 각각을 자르는 게 좀 달라요. 자르는 게 다르는데 어쨌든 이 DCL1은 다이서 like 1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DCL이라고 부르는데 플랜트에서는 이 DCL이 아래도 자르고 위도 자르고 오케이? 자르는데 DCL이 없으면 DCL의 펑션이 감소되면 자, 여러분들 뭐가 예측 가능합니까? 이 DCL의 펑션, 다이서의 펑션이 줄어들면 안 잘리겠죠? 그럼 반대로 머추어 폼은, 이 폼은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다시 반대로 이 양은 많아지겠죠. 이게 이제 바이오제네시스의 흐름이에요. 트랜스크립트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헤어핀이 만들어지고 잘라져서 이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스타가 떨어져 나가서 싱글 스탠드가 되는데 이 듀플렉스에서 아래쪽하고 위쪽을 잘라내는 것이 다이서 플랜트에서는 DCL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잘라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마이크로 RNA이려면 DCL의 펑션이 없는 다이서의 펑션이 없는 것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이 줄어야 되고요. 이거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다이서의 뮤테이션이 된 어떤 개체에서는 내가 발견한 이 조그만 그 22 뉴클레오타이드가 진짜 마이크로 RNA라면 다이서 뮤테이션이 된 그 개체에서는 프라이머리 폼이든지 프리커서 폼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많아지면 그건 마이크로 RNA가 아니야. 마이크로 RNA는 이렇게 되게 조그만 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이크로 RNA를 못 만드는 뮤턴트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뭡니까? 다이서 뮤턴트죠. 자르지를 못하니까 마이크로 RNA가 안 만들어져. 그냥
트랜스크립트하고 프리커서만 만든 다음에 더 이상 만들지를 못해요. 그럼 마이크로 RNA가 안 만들어지는 다이서 뮤테이션은 어떠냐? 플랜트에서는 죽어요. 살지를 못해, 아예. 아예 사는 게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서 엠브리오 리설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RNA를 못 만들면 죽어버려.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크로 R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DCL 그리고 마이크로 RNA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그냥 알아둘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제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있을 게 좋지만 그래도 프로세싱 데이터가 없으면 A, D라도 있는 것이 낫겠다. 아까 우리 A, B, C, D, E까지 배웠잖아. E가 다이서 뮤테이션에서의 프리커서의 프라이머리 폼의 양의 변화였거든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A, D 데이터만 있어도 괜찮겠다. 그러나 A하고 B 중에서는 A가 더 중요한 것 같고 D, C 중에서는 D가 더 중요한 데이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뭐 저게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리 같이 실제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디가 좀 더 중요한 가중치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A, D, E가 있으면 다 좋지만 E가 없을 때는 A, D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고 A, B 중에서는 A가 더 중요, D하고 C 중에서는 D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인가? 더 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죠. 마이크로 RNA는 싱글 몰레큘 폴드백 스트럭처고요. 이해되시죠? 싱글 스트랜드에서 만들어진 거고 siRNA는 이 다이서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두 개의 엔티패러럴한 트랜스크립트 구별하세요? 마이크로 RNA는 하나가 한 개 스트랜드가 이렇게 폴드백을 만들었고 siRNA는 이거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서 듀플렉스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명명을 한번 보면 마이크로 RNA는 마이크로 RNA에서 이름이 이제 크로를 빼버리고 약자로 miRNA 이렇게 붙이는데 뒤에다가 이제 독특한 넘버를 붙이게 됐어요. 자기 특별한 고유의 넘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에 따라서는 그 관례를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하이픈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휴먼이나 이런 쪽에서 하이픈을 넣어요. 플랜트에서는 안 넣어. 그러니까 플랜트에서 제일 1번 마이크로 RNA 몇 번? 156번. 그러면 MIR 156. 애니멀에서 1번은 MIR 하이픈하고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건 뺍시다.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MIR이라고 약자로 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번호를 이제 붙여나가요. 순서적으로 붙여나가고 그 번호를 자기 멋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등록을 이제 서미션을 해서 그 번호를 허가를 받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번호를 이렇게 이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가 똑같은 마이크로 RNA라면 그렇다면 종에 상관없이 같은 번호를 붙이자. 156번이면 아라비덥시스의 156하고 라이스의 156이 시퀀스가 같아요. 그러면 라이스 거는 300 몇 번 이렇게 붙이지 말고 아라비덥시스의 156이면 라이스에도 똑같이 156을 붙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그 스피시스 안에서 매우 비슷한 시퀀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2NT 중에 가운데 한 개만 다르고 이쪽에 10개, 이쪽에
11개가 똑같고 11개가 똑같고 요 하나만 다르다.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뭐 G, G, C, U, 뭐 A, C, 뭐 해가지고 U, G, A, C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똑같고 요 하나만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뉴클레오타이드만 다른 것들은 얘네들은 같은 패밀리로 치고 걔네들은 번호를 다르게 부여하지 말고 번호 뒤에다가 알파벳을 붙여서 서로 구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56이라면 이놈은 여기에 156A라고 붙이고 소문자로 밑에 거는 156B 이렇게 붙이자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붙여나가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156에는 8개의 시퀀스가 있어요. 자기랑 매우 유사하게 생긴 한두 뉴클레오타이드 정도만 다른 156에는 8개의 A부터 그러니까 A부터 H까지 있겠네요. A, B, C, D, E, F, G, H H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같은 마이크로 RNA이지만 서로 다른 로커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파벳을 달리 붙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르 13 다음에는 얘랑 시퀀스가 거의 비슷하지만 한두 뉴클레오타이드 다를 때는 A, B 이런 식으로 붙이자는 거예요.